이 종목도 호재가 참 많았죠. 예,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 호재가 참 많고 물론 이제 이 창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호재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것도 엄연히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뭐 광고, 뭐 LED, 뭐 TV, 뭐 다양한 호재가 이제 밝혀진 종목인데 어제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신화 인터텍 14.83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예, 찍었다가 내려온 종목이죠. 자, 신화인터텍을 보면서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매매가, 박스권에는 매매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권. 자, 이런 사각형의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자, 처음에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박스권 다음에는 고가가 형성이 되죠. 자, 고가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가가 발생이 됩니다. 고가와 저가. 고가와 저가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적정가죠. 적정가. 이 중간의 가격. 자, 적정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자,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적정가. 아, 적정가 위치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예, 적정가는 여기죠. 예, 적정가는 여기고 여기가 중심가, 평가죠. 평가. 예, 정정하겠습니다. 평가. 예, 크림빵님 어서오세요. 자, 평가, 적정가, 저가, 고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네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기준봉의 지지선. 자, 1번은 기준봉의 지지선 매매입니다. 두 번째, 박스권을 그리는 첫 번째, 저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권의 저가를 다시 한번 리터치하는 쌍바닥 매매입니다. 네 번째, 박스권의 쌍바닥의 바닥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3중 바닥 매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권은 만들어지거든요. 자, 기준봉, 매수세가 처음 유입이 됩니다. 매수세가 처음 유입이 되고 주가는 오르죠.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다가 또 횡보하다가 자, 이와 같이 횡보를 하다가 고가를 때리죠. 고가를 찍은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바닥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 이거 좀 씌우고요. 자, 첫 번째 1번 매매. 기준봉의 지지선 값을 공략하는 1번 매매가 있고요. 1번 매매라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것이 1번 매매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죠.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박스권을 때릴 때 여기가 우리는 외바닥이라고 합니다. 외바닥. 외바닥. 자, 외바닥을 찍고 주가가 튕겨져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주가가 튕겨져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에 걸렸다가 내려오면서 2번 바닥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거. 여기 3번을 우리는 여기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 지지를 받은 거. 쌍바닥. 자, 3번에서 우리가 쌍바닥 지지를 받았는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와서 3번의 바닥을 깰까 말까 하다가 동일선상 아니면은 그 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그 바닥 4번. 여기를 우리는 3중 바닥. 자,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가와 저가, 평가가 있습니다.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 판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게 수익 폭이 가장 클까요? 예?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어디서 공략하는 게 제일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기준봉 1번, 그 다음에 외바닥이 2번, 그 다음에 상바닥, 그 다음에 3중 바닥이 있습니다. 1, 2, 3, 4. 정말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1번과 2번을 노리고요. 정말 안전한 걸 노리면 3번과 4번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곳은 예,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은 1번이죠. 1번. 1번.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1번이냐? 기준봉이, 자, 요걸 갖다가 잠깐 내리고,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준봉이. 주가가, 고가가 어디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아까 2번, 4번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준봉이 터졌습니다. 고가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고가가 어디까지인지? 하늘, 천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준봉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주포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 주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착수를 한 거야. 고점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봉에서 잡아버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봉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상따하죠, 상따. 기준봉 상한가는요, 상한가는 기준봉입니다, 여러분들. 첫 쌍을 치면 몇 쌍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고가가. 그래서 첫 상한가, 첫 상승 후 눌림목 가장 중요하다잖아요. 기준봉에서 잡게 되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대신에 어때요? 대신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왜? 이게 만약에 기준봉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야? 네? 이게 만약에 기준봉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도 물량 터져 나오면서 이 양봉이 음봉으로 변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네? 스네이크러브님, 고추칠호님, RLF님, 별주부님, 오드에님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양봉이었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단 양봉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손절이잖아요, 손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거. 예? 요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거. 외바닥. 외바닥. 여러분들, 외바닥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위험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천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준봉.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가 기준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기준봉의 지지선 상단값과 중단값의 반등으로 고가까지 거리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중심선부터 바닥까지 박스권의 바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격도와 이 아래의 이격도. 왜? 매집의 원리가 있잖아요. 매집 원리. 누군가가 대량의 매수세를 유입시키면 반드시 장대 양봉일 수밖에 없다. 왜 장대 양봉인지, 왜 매집봉이 빨간색 5% 이상 바디의 캔들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박스권 이론, 박스권 이론, 제가 만든 이제 박스권 이론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고가까지 이격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바닥.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 예측하고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2번. 어떻게? 크겠죠. 크겠죠. 헌데 주가가 빠지면서 악재도 터질 수 있고 뉴스도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왜? 어디서 지금 바닥을 만들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바닥이죠. 첫 번째 바닥. 매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바닥은 위험도가 높아요. 이리로 갈수록 위험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 많아지죠. 왜 외바닥이 먹을 게 많냐?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위에서 고가, 바닥, 그리고 고가까지 거리. 그리고 3번 쌍바닥에서의 고가까지 거리. 4번 삼중바닥에서 고가까지 거리. 어느 게 제일 길이가 이격도가 큽니까? 여러분들 어떤 바닥이 고가까지 거리가 제일 커요?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격도가 제일 큰 게 외바닥이지. 그래서 수익이 제일 큰 거예요. 3번부터 천장까지 거리 이격도, 4번부터의 거리. 우측으로 갈수록 안전하지만 왜 안전해요? 별주부님. 자, 3번과 4번 쌍바닥과 삼중바닥은 왜 안전할까요? 왜 우측으로? 2, 3, 4. 그렇죠. 그렇죠. 앞에 손절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봉이 있으니까. 앞에 손절을 잡을 수 있는 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절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한 거지. 손절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 언제 끊어야 될지 아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실전 매매, 오늘 이제 방송에서 8호를 저가지 주가방으로 단타 매매를 했고,
오후장에 우리가 한 종목 가지고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화인터텍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이날 이 거래량이 이 캔들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단 장대 캔들이 장대 롱바디 캔들이 과연 기준봉인가? 기준봉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신화인터텍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신화인터텍은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호재가 한 3개, 4개 그렇게 나올 거예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HTS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죠. 없을 거예요. 자, 신화인터텍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준봉이 확실하다 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 기준봉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봉 중심 가격 얼마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계산할 줄 아시죠? 기본서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신화인터텍 컴퓨터 가능하시는 분들 시가 3,050원, 종가 3,305원입니다. 기준봉, 이 기준봉의 지시선 중간값과 중간값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신화인터텍의 기준봉 지지선 중간값은 얼마인가요? 자, 볼까요? 3177? 3177이네. 오드에님 3177 맞나요? 계산해볼까요? 아, 이거 회원님들이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이 안 나오면 내가 계산기를 또 두들겨 봐야 돼. 왜냐면 저는 전부 다 애드립 방송이거든요. 저는 방송 준비를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방송 준비를 안 해요.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전부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앉혀놓습니다. 앉혀놓고 이 땅 하잖아요. 그럼 땅 한 시작부터 2시간, 3시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떠들어도 1분도 안 쉬고 30초도 10초도 안 쉬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네. 3,177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지선 상단값은 얼마일까요? 자, 3177 재방송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그리고 기법서, 계산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방송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지선 상단값 3177에서 지지선 상단값을 곱해보면 되죠. 3,240원 3,240원 그리고 기준봉의 하단가 3177 3113 자, 이 녀석이 만약에 기준봉이 맞다면은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고 그쵸 두 번째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장대 롱바디 캔들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박스권 이론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매집 형태는 잘 나왔다 이거요. 그런데 이 기준봉이 박스권의 신뢰를 알아야 된다. 신뢰를 가지려면 박스권의 지지선 중간값과 상단값에서 반드시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의 역할이 나와야 된다. 왜? 음봉으로 시작부터 꼬라박지 않으려면 그런 이제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3,240원.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3,240원. 그리고 3177. 자, 회원님들. 3,24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네. 여기 반등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반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왔으면 1번, 안 나왔으면 2번. 나왔죠? 이랬을 때 이 신화인터텍은 호재도 있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의 역할을 했으니까 어때요? 기준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준봉이. 그러면 신화인터텍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
추가적인 고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저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인터텍을 3,240원에 만약에 잡았다면 지지선 하단값을 깨지지 않는 한 한번 고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타 매매로도 얼마든지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봉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준봉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박스권의 네 가지 형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기준봉에서 매매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대신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외바닥에서 노린다.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낮지만 그래도 높다. 쌍바닥 안전하다. 하지만 고가까지의 거리가 짧다. 삼중바닥 더 짧다.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값에 다시 왔을 때는 매매를 할까 말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대응의 영역에 머물고 박스권의 고가의 위치에서 주가가 머물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매매는 돌파와 눌림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안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서 1번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2번에서 거래하느냐, 3번 아니면 4번 이 안에서 거래하느냐, 그게 답니다. 그게 다. 모든 매매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이평선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차트 하나 더 볼까요? 차트. 자,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TV 한번 보면 이제 답 나올걸요? 예.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기준봉. 자, 아프리카 차트 한번 볼게요. 시가 24,600원. 종가 27,500원. 중심가는 얼마입니까? 얼마요? 중심가. 자, 시가 24,600원, 종가 27,500원. 26,050원요? 네, 줄을 한번 꺼볼게요. 26,050원. 26,050원. 지지선, 기준봉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기준봉 맞습니까? 맞죠? 누가 봐도 기준봉 아닙니까? 기준봉? 그럼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준봉의 중심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자, 보세요. 자, 여기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바로 앞전 가볼게요, 여러분들. 박스권. 맞습니까, 여러분들? 깔끔하죠? 박스권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기준봉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럼 박스권의 중간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자, 26,050원이라는 중심 가격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기준봉의 중심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고가까지가 얼마예요? 고가가 29,200원이에요. 29,200원. 자, 29,200원 대비해서 기준봉의 중심가 26,050원을 빼보세요. 3,150원이죠. 3,150원. 여기까지의 거리가 3,150원이라는 얘기예요. 3,150원. 그러면 26,050원에서 3,150원을 빼보세요. 26,050원. 자, 3,150원을 아래로 빼볼게요. 22,900원.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닥 3%죠. 바닥 3%. 그러면은 22,900원. 우리가 박스권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가까지의 거리가 이만큼, 바닥까지의 거리가 이만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세 이탈은 3%. 추세 이탈은 3%. 22,900원 대비 마이너스 3% 구간이 손절가가 되고 이 구간대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눌림 매수. 천천히 3% 위부터 3% 위부터 박스권 하단까지 천천히 눌림 매수. 이게 뭡니까? 바로 외바닥 잡기죠. 외바닥 잡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까 그 2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아까 신화인터텍에서 공략을 한 것은 우리 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했죠. 자, 요게 1번 신화인터텍. 그리고 아프리카TV는 2번 또는 3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바닥을 예측을 해서 요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 요게 외바닥이고요. 그리고 앞전의 지지점을 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거?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쌍바닥은 이번에 지수 하락이 아니었으면 여기가 될 수 있었죠. 요거는 솔직히 지수 하락 때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쌍바닥이 이 구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3% 대응을 했을 것이고, 아프리카TV 기준봉의 중심값으로 박스권의 고가와 저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죠. 요건 저도 이제 바보 같았어요. 회원님들한테 전저점 부근에서 잡으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추천 문자를 깜빡했죠. 요거는 아쉬웠어요. 다음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자 어때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빵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고가까지의 거리, 저점까지의 거리. 이격도.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거죠. 삼화전자. 기준봉일까요? 아닐까요? 삼화전자는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삼화전자, 뭐 때문에 이런 기준봉이 여름철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본격적인 폭염은 7월달부터죠, 여러분들. 7월, 8월달. 7월, 8월달은 무진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신기록을.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매집봉이 바닥권에서 일어났어요. 왜? 뭐 때문에? 폭염 관련주, 블랙아웃 관련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폭염을 앞두고 매집봉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기서 착수를 했죠.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루는 아까 그렇게 나왔고 이런 이제 뭐 다나와이도 있죠. 다나와도 뭐 이런 비슷하게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예. 연습할 수 있는 종목이 참 많죠. 어떤 거.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기준봉.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제이시언. 오늘 뭐, 5% 이상의 롱바디 캔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몇 종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보고, 과연 이게 착수가 시작이 된 건지, 매집봉인지, 한번 연습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오늘 그리는 첫 번째, 저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권의 저가를 다시 한번 리터치하는 쌍바닥 매매입니다. 네 번째, 박스권의 쌍바닥의 바닥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3중 바닥 매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권은 만들어지거든요. 자, 기준봉, 매수세가 처음 유입이 됩니다. 매수세가 처음 유입이 되고 주가는 오르죠.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다가 또 횡보하다가 자, 이와 같이 횡보를 하다가 고가를 때리죠. 고가를 찍은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바닥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 이거 좀 씌우고요. 자, 첫 번째 1번 매매. 기준봉의 지지선 값을 공략하는 1번 매매가 있고요. 1번 매매라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 이런 것이 1번 매매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죠.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박스권을 때릴 때 여기가 우리는 외바닥이라고 합니다. 외바닥. 외바닥. 자, 외바닥을 찍고 주가가 튕겨져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주가가 튕겨져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에 걸렸다가 내려오면서 2번 바닥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거. 여기 3번을 우리는 여기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 지지를 받은 거. 쌍바닥.
자, 3번에서 우리가 쌍바닥 지지를 받았는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와서 3번의 바닥을 깰까 말까 하다가 동일선상 발생이 됩니다. 고가와 저가. 고가와 저가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적정가죠. 적정가. 이 중간의 가격. 자, 적정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자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적정가. 적정가 위치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예, 적정가는 여기죠. 예, 적정가는 여기고 여기가 중심가, 평가죠. 평가. 예, 정정하겠습니다. 평가. 예, 크림빵님 어서 오세요. 자, 평가, 적정가, 저가, 고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네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지지선. 자, 1번은 기준봉의 지지선 매매입니다. 두 번째, 박스권을 이 종목도 호재가 참 많았죠. 예,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 호재가 참 많고 물론 이제 이 창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호재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것도 엄연히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뭐 광고, 뭐 LED, 뭐 TV, 뭐 다양한 호재가 이제 밝혀진 종목인데 어제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신화 인터텍 14.83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예, 찍었다가 내려온 종목이죠. 자, 신화인터텍을 보면서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매매가 박스권에는 매매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권. 자, 이런 사각형의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자, 처음에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박스권 다음에는 고가가 형성이 되죠. 자, 고가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가가 아니면은 그 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그 바닥 4번. 여기를 우리는 3중 바닥. 자,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가와 저가, 평가가 있습니다.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 판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게 수익 폭이 가장 클까요? 예?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어디서 공략하는 게 제일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기준봉 1번, 그 다음에 외바닥이 2번, 그 다음에 상바닥, 그 다음에 3중 바닥이 있습니다. 1, 2, 3, 4. 정말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1번과 2번을 노리고요. 정말 안전한 걸 노리면 3번과 4번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곳은 예,